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반도체 ETF는 어떤가요? 우주항공 ETF는 어떤가요? 방산전력 ETF는 어떤가요? 지수 추종 이외에 테마형, 섹터형 ETF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질문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질문들을 추려보니까 곧 있으면 상장하는 스페이스X 우주항공 ETF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 많이 주셨고, 또 가장 많이 질문 주신 것은 반도체 ETF 이 부분 질문 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8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섹터나 테마형 ETF에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ETF는 오로지 지수 추종, S&P 500이나 나스닥 이 정도 ETF만 투자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작년 코스피 지수가 3,900을 찍을 때, 이때 제가 코스피 지수 지금 사도 괜찮겠다 말씀드리면서 난생 처음으로 이 업종, 이 섹터의 ETF도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투자한 테마형 ETF에 대해서, 제가 왜 이 ETF에 투자하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 4가지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신 우주, 로봇, 코스닥 ETF에 대한 각각의 코멘트도, 이 코멘트들은 영상 중간중간에 꿀팁처럼 삽입되어 있으니 어떤 ETF가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지 오늘 영상으로 궁금증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잔잔하게. 자, 먼저 시원하게 정답부터 공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투자하는 테마 섹터형 ETF, 바로 반도체 ETF입니다. 도대체 왜 제가 이 반도체 ETF를 샀는지는 4가지 핵심적인 이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본질이 있다. 제가 작년 10월 24일에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나라다, 반도체 산업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발달되어 있고 메모리 분야 세계 1위이며 반도체는 세계 2위다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의 30%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필두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즉 이런 대기업들의 반도체 하청업체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좋아지는 이유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의 거대한 반도체 기업이 가장 윗단에서 경제를 이끌고, 그 아래 관련 부품, 하청업체, 소부장 기업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화장품이나 K-팝이나 K-푸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밸류업까지 얹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잘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죠? 전 세계에서 지금 달러 자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돈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주가가 매일같이 오르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청업체,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를 하는 여러 합청업체들에게 일거리를 또 분산해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실적이 오르면은 자연스럽게 하청업체에도 당연히 돈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본질, 삼전 닉스의 확실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있으면은 그 아래 하청업체들에게도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갖고 반도체 ETF를 함께 매수했는데요. 그렇다면 잔자님, 본질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질이 없는 그런 ETF나 기업도 있나요? 있죠.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우주, 로봇 이쪽 부분도 말씀드릴 건데요. 예전에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이 메타버스라는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고,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 메타버스 ETF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수익률도 엄청나게 단기간에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메타버스 ETF 줄줄이 상장 폐지, 그러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들 근황 보면은 한창 잘 나갈 때 이렇게 주가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 그 이후에 빌빌 기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졌는데, 진짜 메타버스가 잘 돼서 오른 것도 아니고 LG 이노텍,
이거 최근에 반도체가 호황이 되면서 그 수혜를 받고 좀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그냥 게임이나 뭐 하이브, JYP, SM 이런 엔터테인 기업들, 이게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자산운용사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미리 선제적으로 ETF를 출시하면서 막상 까보니까 망해버렸죠. 여기서 나온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2차 전지도 2023년, 2024년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유명했던 게 금양. 이 금양 어땠죠? 24만 개미 피눈물. 이것도 최근에 상장 폐지,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망해버린 금양의 재무제표인데요. 영업이익 보시죠. 적자입니다. 당기순이익, 순이익도 적자입니다. 빨갛잖아요. 적자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실적이 없는, 본질이 없는 주식이었는데 주가만 이렇게 오르고, 그러니까 투기처럼 주가가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앞서 예고해드렸던 우주, 로봇 ETF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스페이스X 곧 있으면 상장하니까 이 우주항공 ETF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거 잘 될 수도 있죠. 잘 될 수도 있긴 한데요. 당장 스페이스X의 돈벌이를 보니까 순이익 나는 게 없어요. 지금 다 새빨갛죠? 2023년에 적자 봤고요. 2024년에 아주 찔끔 흑자 보고 2025년에 또다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논란이 많은 인물이죠. 항상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어마어마하게 미래를 뻥튀기 해서 뭐 로봇택시도 금방 될 것 같고 화성도 금방 갈 것 같고 처럼 말하지만은 항상 이 사업 계획 실행되는 게 딜레이 되는 걸로, 일론 머스크 타임 이런 걸로 유명하고요. 재작년부터는 트럼프와 정치적으로 엮이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작년까지도 적자였다고 했는데 올해 1분기까지도 보니까 적자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흥행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ETF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게 아직도 드문드문 적자가 나오고 순이익이 작년에 14억밖에 안 나왔어요. SK하이닉스 성과급, 한 명 성과급 받는 것보다 이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적을 수 있다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0조 원입니다.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버는 것 대비 너무 비싸요. 그리고 최근에 LG전자 역시 갑자기 주가가 급등했는데 단순히 젠슨 황이 LG전자와 협력을 하겠다, LG전자도 로봇을 하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당장 LG전자가 로봇을 생산하고 로봇으로 매출이 찍히고 이건 아닌데 기대감만으로 너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잘 되면은 대박 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 실적이 찍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면 쪽박 차는 그런 분야들이다. 그래서 제 채널의 기치가 뭐죠? 마음 편한 재테크, 워렌 버핏의 잃지 않은 투자, 이것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미래의 확률에 기대야 하는 이런 기업들보다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확실하게 실적이 잘 찍히고 있습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있고 그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든든하고 안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반도체 ETF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잔자님, 이 하청업체 소부장 기업들이 그렇게 좋다면은 ETF 말고 개별 주식을 사는 것도 좋았을 텐데 왜 ETF를 사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가 나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갑자기 떡상했는지, 왜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이해를 완료했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투자하는데도 막힘이 없이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하청업체 소부장 주식에 대해서는 솔직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종류도 너무나도 많고 뭐 산화, 증착, 식각, 포토, 세정, 검사,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눠가지고 너무 다양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른다? 이러면은 안 사는 게 정답입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고 말했죠?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싼지 비싼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단 인기 있으니까 사자. 이렇게 하면은 마음 불편한 투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될까? 라고 생각도 했었지만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이 개별 기업들을 다 모르겠다면 차라리 그냥 통째로 다 사버리자. 볏집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볏집을 통째로 사버리자. 그것이 바로 그 메커니즘이 바로 ETF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어떤 미국 주식을 사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S&P 500으로 500개, 상위 500개만 싹 다 사버리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ETF로 투자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도 되기 때문에 안정성도 있고 이 업종이 잘 나가는 만큼 수익성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ETF에 투자한 두 번째 이유는 반도체를 잘 모르는 초보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 이유.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는 투자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중도를 지킨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올해는 딱 3개 ETF만 투자하라고 하면서 그 3개 중에 하나를 코스피 200 ETF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초부터 5월 27일까지만 해도 100% 이상 코스피 200 지수가 올랐어요. 2배가 오르신 겁니다. 제 영상 보고 잘 따라오셨다면 자산이 6개월 만에 2배가 되었다. 이거는 제가 언급 드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 인정.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죠. 이 코스피 200 지수, 이 맨 아래에 있는 거 주황색, 요것도 괜찮은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더 올랐어요. 무엇보다 SK하이닉스는 거의 3배 가까이. 그리고 지금 이게 29만 원대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오늘로 따지면 지금 35만 원까지 가서 삼성전자도 훨씬 더 수익률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투자할 걸 아쉽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대안이 바로 반도체 ETF다. 자, 맨 아래에 코스피 200 ETF가 있고 맨 위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죠? 코덱스 반도체로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ETF는 중간 정도 수익률, 즉 중도를 지킨다. 코스피 200 ETF는 너무 수익률이 아쉽고 개별 주식을 하기에는 너무 무서울 때 그 중간 단계로서 반도체 ETF를 하는 것이 가장 밸런스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세 가지를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 한 주도 판매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세 번째 결정적 이유는 중도를 지킨다였고 마지막이자 네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편안함. 삼성전자 오늘 아침 기준으로 35만 원에 달합니다. 비쌉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는 어떻죠? 한 주에 200만 원입니다. 거의 월급 수준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너무 가격이 부담될 때 반도체 ETF는 어떻죠? 비싼 게 16만 원 수준이고 저렴한 거는 2만 원, 5만 원, 4만 9천 원. 이 정도 수준의 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볍게 투자할 수 있다. 라는 점.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가격이고요. 두 번째 편안함은 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디에 더 비중을 실어야 될까요? 뭐가 더 좋아요? 결정장애 오시죠? 그런데 대부분 반도체 ETF는 아주 좋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해서 50% 정도 비중을 가져가고 나머지 하청업체를 50% 가져가는 황금 밸런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SK하이닉스 34, 삼성전자 20% 하고 그 아래는 이제 나머지 50%를 나눠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편안하게 둘 다 한 방에 저렴하게
둘 다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ETF다.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유일하게 투자하는 테마 섹터 ETF가 반도체 ETF였고요. 잔자님, 저도 반도체 ETF 투자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보고 반도체 ETF 검색해봤더니 어라? 반도체 ETF도 자산 운용사별로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보면은 언제 이것도 보고 골라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모았던 ETF, 이 ETF 딱 하나를 모았다 말씀도 드리고, 최근에 반도체가 핫하면서 신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괜찮아 보이는 ETF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 고려해서 가족에게 추천할 만한 반도체 ETF 딱 한 개,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눌러주셔야 하고요. 반도체 흐름에 대해서 제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요약 영상, 이 영상으로 다뤄드렸고 또 고정 댓글에도 남겨드릴 테니 이 영상 보시면 되고요. 마치기 전에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우주, 로봇, 코스닥 ETF에 대해서 코멘트 해드린다고 했는데 코스닥 ETF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드렸죠. 이 코스닥 ETF에 대해서도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오래전부터 질문 주셨는데요. 그 해답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미 이전 영상에서 코스닥 ETF는 어떤가요?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비춥니다. 기업 본질도 안 좋고 주주 환원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면 어떻죠? 코스닥 지수는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만 날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 본질, 아무리 정부가 밀어준다고 해도 본질이 없으면 오르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 현재 역시 코스닥 ETF는 투자하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더불어 주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까지 잊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반도체 ETF 딱 한 개와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